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위해서 손실보상제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죠. 공개적으로 법제화를 얘기한 것은 사실 처음인데, 하지만 여전히 이 재원과 형평성 등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당 분위기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화성을 출신 이원욱입니다. 네, 자 어제 정세균 총리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만났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당 정간의 논의가 이제 본격화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일단 민주당 내에서는 정책위에 관련 TF가 구성돼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예. 대통령께서도 정세균 총리의 손실보상제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셨죠. 예. 당 정간에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서 이번 2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정세균 총리 말씀에는 정확히 국가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라고 하셨는데, 네. 그 범위가 어느 정도 있고 어떻게 찾아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임시국회에서 현재 구체적인 법안 다룰 예정이신데, 그러면 이제 뭐 구체적인 보상 방식 규모 이런 것들 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네.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먼저 민주당 의원 중에는 민병더 의원이 발의한 법이 있습니다. 예. 행정조치 수준에 따라서 1단계, 2단계, 2.5단계 등등 50 내지 70%를 국가가 지원하자라고 하는 것이 골자이고요. 예. 세대 나가면은 월 24조 7천억 원 됩니다. 예.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해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 워낙에 큰 돈이 들어가서 미래 세대한테는 굉장히 절망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볼 것인가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고민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예. 저는 한시적 부가세 인상으로 손실보상기금을 마련해 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시적 부가세 인상 방식이요? 네. 이거 좀 설명 좀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2019년도 기준으로 부가세 규모가 연간 70조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1 내지 2%를 증액해서 손실보상 기금을 마련해서 네. 그 돈으로 지급을 하고, 아니면 미선제적 지급을 한 이후에 손실보상 기금이 마이너스 계좌가 열리면 그것을 다 0이 되는 순간 끝내버리는 방식이죠. 10년, 5년 내지 10년, 어떨 때는 1, 2년 내에 끝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일제시대 때 신국채보상 운동도 했었고, 예. IMF 근무기 운동 같은 거를 했었는데, 예. 1 내지 2%의 부가세를 인상해서 온 국민이 같이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예. 같이 합심해서 위기를 극복해 가자. 이런 것들을 한번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가세를 바라보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이제 부가세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가장 보편적인 증세 방식의 하나인데요. 예. 그러니까 물건을 살 때 누구나 누구나 되는 방식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더 여유 있는 분들은 또 내고, 예. 지원을 받는 사람도 부가세는 내게 되죠. 예. 그렇게 해서 좀 보편적으로 좀 지금의 위기 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 부담하면서 이런 취지로 고민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그럼 이 방안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일정으로 지금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아니, 지금 이제 제 스스로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고민하고 계시고요. 법안을 좀 연구를 하고, 예. 그것을 이제 입법 발의하고 이런 식이 되겠죠. 예, 예. 그럼 잘 추진하시면 이제 임시 회기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금방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이것이 국민적 공감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네. 자칫 증세 논란으로 끌게 되면은 전혀 하지 못하는 거고, 예. 국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IMF 때 근무기 운동과 같은 걸 하면서 예. 한국 경제 위기의 한국 경제, 특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고통받는 층은 서민과 자영업자들인데 예. 그것들을 한번 같이 조금씩 분담을 하면서 살려나가자. 예. 부가세 1%가 오른다면은 전체 물건값의 1% 정도가 오르는 부가세가 10% 오른다면 전체 물건값의 1%가 오르는 거니까 예. 10,000원짜리 물건 살 때 100원 정도를 더 부담을 함으로 해서 예. 고통을 이겨나가자 뭐 이런 취지인 거죠. 이게 부가세를 바라보신 이유가 이제 물론 전 국민한테 해당되는 사항이긴 한데 이건 뭐 돈을 많이 쓸수록 더 많이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경제력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어떤 부담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여론 이걸 좀 봐서 추진하시겠다 이런 입장이신 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그 홍남기 부총리하고 정세균 총리 사이에 이제 사실은 이 손실 보상 관련해서 이제 좀 서로의 의견이 좀 엇갈리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어제 두 분이 만났으니까 그래도 뭐 저 언론에서는 보니까 뭐 화해했네 어쩌네 이런 표현도 하던데 어제 두 분이 이렇게 만나서 이런 앞으로의 이런 이제 피해 보상 관련해서 그 큰 잡음 없이 이제 방향을 설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서민과 자영업자는 정말 탄식하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돈을 더 위기가 기회라고 더 많은 수익을 벌어들이는 사람도 있고, 뭐 전혀 코로나와 상관가 아무리 심해도 뭐 전혀 월급이라든가 급여 수준이 줄지 않는 계층들도 있죠. 근데 일부 서민과 자영업자는 일부 이런 말씀도 합니다. 코로나 피하려다가 빚더미에 깔려 죽겠다. 이 빚더미에 깔려 죽겠다라고 하는 그 목소리를 우리는 정말 경청을 해야 되고요. 기재부가 정말 서민들이 고통이 들리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세균 총리의 질책이었고 그 문제에 대해서 기재부가 겸허하게 수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빨리 정부가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당정 간의 일치된 모습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재원 마련 그리고 서민에 대한 지원 을 강구해야 되겠죠. 자, 지금 정세균 국무총리 얘기 나왔으니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 내 그 정 총리와 가까운 의원들 중심으로 된 공부 모임이죠. 광화문 포럼이 지난 25일부터 활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 첫 시간이 조동래 작가와 얘기하는 자리 아니었습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네. 조동래 작가님이야 우리나라의 대하 장편소설을 세 개나 완비한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 등 대표적인 대한민국 현대의 작가님이신데요. 그분들 조동래 작가님께서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현실과 미래를 좀 듣고 싶었습니다. 작가적 상상력, 작가적 창의력이 로 보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떠할 것인가라고 하는 걸 듣고 싶었고 말씀 중에 문학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 인간에게 기여하는 것이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 인간에게 기여하는 것이다. 정치도 좀 그러길 바란다라고 하는 따끔한 충고도 해주셨어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우리 국회의원들이 조금 더 자성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우리 조정래 작가님을 모시게 됐죠. 사실 이제 뭐 여권의 잠룡으로 이제 정세균 총리도 지금 뭐 분류가 되고 있는데 이원호 의원께서는 이제 사실 뭐 거의 최측근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 의원께서 좀 읽으시기엔 이런 이제 광화문 포럼 가동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여권의 어떤 대선 후보자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시동을 거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읽는 또 그런 흐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국민이 굉장히 위기에 빠진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의 총리로서 그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총리로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금과 같은 4차 산업혁명의 시기, 급변하는 시기에
대한민국의 가장 문제라고 생각되는 혼란과 갈등을 치유하고 경제 번영을 이루기 위해 큰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예. 아주 굳은 의지를 정세균 총리가 갖고 계십니다. 많은 국민, 제가 본 많은 국민들 또한 정세균 총리가 이런 점, 그러니까 갈등을 치유하고 새로운 경제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아주 최고의 제공자라고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한 역할을 충실하게 하실 분이어서 최근에 라고 언론인들도 생각하기에 예. 최근에 한 보름 전만 하더라도 이낙연 대표님과 예. 이재명 지사님만을 거론하던 언론인들 또한 3인 이낙연 대표님, 이재명 지사님, 정세균 총리님 이 3인을 동등하게 거론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예. 경제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면 앞으로 이제 이원욱 의원님이 하실 일도 좀 더 많아지시겠네요? 네, 열심히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서 이 의원께서 재난 기본소득과 같은 포퓰리즘 논쟁 중지하자, 친구로서 이런 조언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네. 발언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이재명 지사와는 저한테 굉장히 오래된 친구 사이입니다. 예. 가깝게 지내고 자주 전화 통화하면서 이런저런 프로의 고민들도 얘기하고 이런 상가인데요. 예. 일부 언론이 정세균계 이원욱 이재명 저격 이렇게 나오는데 예.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 실제로 페이스북을 자세히 읽어본 사람들은 네. 굉장히 예정이 담겨 있는 얘기다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거든요. 예. 우리나라가 1650년에 이제 예송 논쟁이 있었는데요. 예. 아마 예송 논쟁 다 아실 겁니다. 그때 서구는 어떤 시대였냐면 대항해 시대를 종결하고 세계가 하나의 틀로 묶였던 시대였습니다. 예. 일본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혼란의 시대를 극복하고 에도 시대가 열렸죠.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에도 시대가 열린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세계사의 주역으로 일본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예속 논쟁에 막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공당 정치의 틀 속에서 조선시대는 결국 식민시대를 겪는 몰락의 시기를 걸었죠. 네. 저는 지금이 4차 산업혁명 시기가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포퓰리즘으로 대한민국 해결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앞서 정말 이 불평등의 나라를 극복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될 시기 그런 문제인데 이거를 기본소득이니 기본수당이니 이런 식의 포퓰리즘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 이재명 지사님께 강독하게 얘기하고자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 의원님 또 김영민 씨, 방송인 김영민 씨가 이 의원님만 향해서 친구가 이러냐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 대해서 어떻게 반박하실 겁니까? 그런 거 가지고 동료 의원끼리 이런 비판도 할 수 있고 이런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애정의 친구로서 받아들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얘기 들어봤습니다.